임금체불 이후 따르던 팀원들이 모두 떠났다는 영민 씨. 지금은 혼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을 떠나 공동 숙소에서 생활한 지도 2달째. 월급 받아야 가족도 먹고 살고 하는데 월급날 안 돼가지고 돈 안 나오면 그거 사람이 제일 미친 거라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싸우고 들어가면 싸우고. 저 그래서 숙소에 있는 거 편안하고 또 옆에서 뭐 말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직 어린 아들과 아내는 물론 부모와 장인 장모 생활비까지 보태왔다는 영민 씨. 기약 없이 미뤄져 온 한 달치 임금이 아쉽기만 합니다. 고된 하루의 유일한 낙은 아들과의 화상통화.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똥 쌌어, 얘. 달팽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뚜껑 열으면 도망치. 아빠 보고 싶어. 너도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사랑해, 아빠. 너 아빠 너도 사랑해. 알겠어. 아들 장난감이라도 사서 돌아가야 할 텐데 최근엔 괜찮은 일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내일 일자리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요. 이제 휴가철이라서 일이 많이 없어요. 과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선 임금체불 신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완공이 가까워오던 지난 5월 30대 노동자가 15층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신은 물론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동료들의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유서까지 써놓고 난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 일을 해놓고 돈을 전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 부모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곳 역시 원하청 간 공사비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된 공사 기일이 지연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초과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발생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2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99명에 약 8억 2,300만 원의 임금 체불 신고가 됐었고요. 사업주가 일부는 지급을 하고 대지입금 제도를 통해서 대부분 청산을 했고요. 근로자 68명에 약 1억 2,300만 원 임금의 가량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하청업체 직원이 투신 소동을 벌였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선 도색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한 굴착기 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굴착기 경력 43년 차라는 김동수 씨. 그는 분신 시도 당시 받지 못한 돈이 약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몇 번 아주 어겼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정말 아주 집안 가장으로서 너무도 참 암담하고 저기 해가지고 일을 마친 지 5개월이 되도록 돈을 주지 않았다는 회사. 근 한 달 가까이 노숙 집회를 하고 14일은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도 피해자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분신 시도까지 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받았다는 동수 씨. 일한 대가를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언제쯤이면 당연해질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현장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아찔했던 기억은 일에 대한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뭐 다치진 않으셨길래 다행이시다. 슬펐죠 뭐 우리들의 현실이. 집에 애기도 어리고 지금 열심히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고 동수 씨의 항의 이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동료들. 이런 일이 없어져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나는 봐. 또 다른 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사대금 석 달치를 벌써 8개월째 못 받고 있다는 것.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다는 말만 믿고 저는 기다린 재뺏기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력 30년의 굴착기 기사 신동현 씨. 이날 집회엔 대학생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방학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서 시간도 남아서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있지? 괜찮아요. 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원하청 업체를 오가며 수차례 면담을 해왔지만 이날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주고 우리를 볼모로 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지 새끼 아니고 맨날 이렇게 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야 되는 건가. 나는 지금 그게 너무 속상해요. 제가 거지인가요, 피디님?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숨 막히는 날씨. 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도 배움이라는 생각에 아들의 동행을 덜컥 허락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요. 항상 당당한 아버지여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일한 돈을 8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먼저 원청업체에 물었습니다. 산업이 계약에 따른 어떤 공사를 했고 저희는 다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했고요. 나갈 돈이 계약적으로 다 나갔는데 그 임금 체불 금액을 또 준다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되는 거죠. 하청업체는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중장비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계약 당시에 우리가 기름이 1,400원이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2,100원, 막 2,200원까지 치솟고 이랬어요. 2주 뒤 다시 동수 씨를 만난 곳은 여전히 건설 현장 앞이었습니다. 일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누구도 답하지 않는 질문이 또 하나 던져졌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내가 막말로 이때 끝에 앉아 있는다고 뭐 누가 하나 뭐 저기 이 큰 현장 앞에서 앉아 있는다고 누가 하나 말을 들어주겠어요. 진짜 타워크레인 올라가서 떠들어져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